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양평 택승정 잊혀져가는 활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순서는 이제 서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택승정의 유적과 유물, 그다음 택승정 기획의 내용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택승정의 특징입니다. 택승정은 그 조선시대 한 가문에서 세워서 많은 그 무관을 배출한 그런 활터인데 지금은 관역은 사라지고 정자만 남아 있습니다. 정자 이름 그 택승은 활쏘기는 군왕의 법도요 군자의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뜻입니다. 당시 군영에 있던 활터를 제외하고 백성들의 활터는 사계에서 주로 운영을 했는데 이 택승정은 한 집안 종중에서 운영한 특징이 있는 그런 활터입니다. 택승정은 임진왜란 이후에 옛 경기도 지평현 광탄리에 이주에 살던 그 남원 양씨들이 세웠습니다. 여기에 광탄이라고 하면은 이제 넓을 광자에 뭐 여울탄자 이래가지고 그 인근에 넓은 여울이 있어서 그 동네 이름을 광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흑천대원 송구평에 활터를 세워서 습사장으로 사용하며 무예를 익혀 무과급제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흑천변이라고 하는 거는 흑천은 이제 그 광탄 옆에 흐르는 내를 근데 내 바닥이 있기 때문에 까맣다 그래서 흑천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요. 송구평은 소나무가 있는 사거리 평야다 이래서 이제 송구평이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사용하던 이 활터에 순조 30년, 1830년 정자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1600년 정도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약 한 200년 넘게 그냥 노천에서 습사장에서 활을 세우다가 순조 때 정자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활터 이름 택승정은 이제 그런 사정을 세운 지 다시 10년 후에 헌종 때 1840년에 그 남한양씨 후손인 그 병마졸도사 양주태가 현역을 했습니다. 택승정 이름에는 가문이 후손들에게 군자의 행실로서 활쏘기를 장려하는 그런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활터 이름들을 보면은 활쏘기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추구하던 그런 이상을 함축하고 있듯이 여기 택승정에도 그런 이제 군자의 행실로서 활쏘기를 장려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택승정의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고 그 택승정 기문에 나타난 습사 정신과 거기에 이제 묻혀있는 얘기들을 좀 발굴을 해보고자 합니다. 역시 연구의 한 중간 과정으로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 어디 완성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현장 답사라든가 더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렇게 연구를 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정자만 남아있는 활터들이 여러 군데 있죠. 제주도 관덕정은 제주목 관할을 겸하고 있던 건물인데 지금도 보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건물 자체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정읍 고부의 분자정, 요거는 전에 우리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윤백일 그 고모님께서 한번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남한산성 이위정, 여기 또 역시 우리 김기훈 우리 이사님께서 한번 여기 이위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 경북 의성에 가니까 또 거기에 관덕정이 건물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선조들은 참으로 또 호국무회로 호연지기를 기르던 그런 유적이지만 지금은 잊혀져 가고 진짜 내용은 없어지고 그냥 건물만 골격만 남아가 있는 그런 혈터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배우고자 하는 택승강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혈터입니다. 택승정의 유적과 유물의 우선 택승정 표지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문인 남원양시 문양공파 곡상공 종중에서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승정은 옛부터 남원양시 문정의 세거지로 후손들이 인의 예지의 덕목을 높이며 심심단련과 호연제기를 쌓아 선비의 도량을 연마한 발터이다. 그래서 밑에 하나, 둘, 다섯째 줄에 담터돌 발받침석이 현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896년 김석규가 참문을 지어서 또 후사 문사들의 예찬시가 현액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승정에서 궁술 무예를 연마하고 봉황정에서 인과 예를 논하며 시설을 하니 찾아오는 문인과 묵객들이 건널 날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특히 이곳에서 학문을 한 그 후손들이 문과와 물과에 급제하여 출사한 인원이 수백여 명에 이른다. 출사한다는 얘기는 이제 벼슬길에 오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 때 그 지평리 전투가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그때 소실되어서 재건립한 그 초라한 정자를 다시 이제 애초에 건축 양식을 고증해서 의에 둔 습사 정신 요 내용을 이제 뒤에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 습사 정신을 바로 세우고자 건물을 재건립했다, 거듭 세웠다 하는 그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경기 지방에 있는 활터 이제 그 사장, 처음에는 정자가 생기기 전에 사장이었죠. 대부분이 처음엔 논이나 밭, 개천가에 솔포를 걸어놓고 이제 활을 쏘다가 사계 조직을 갖추면서 이제 사정을 건립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양씨 가문 역시 광탄 입향 이후에 대대로 그 봉황대, 그 봉황대에 건립되어 있는 게 봉황정자입니다. 봉황대 아래 송구평 습사장에서 궁술과 마술을 익히다가 묵과 급제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사정을 세웠습니다. 또 공황대에서 글 공부하던 선비들도 활쏘기와 말타기가 당시 그 선비들의 덕목인 육례의 하나로서 거기서 활터를 자주 이용을 하고 궁술과 마술을 익힌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활터가 언제 생겼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남원 양씨들이 광탄에 입향하고 나서 봉황대를 창건한 1624년과 비슷한 시기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봉황대는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광탄에 이주하던 그 살던 광탄 종중에서 세웠는데 그 봉황대를 세우면서 그 아래 송구평 들판 습사장을 만든 일은 뭐 봉황대 짓는 일보다는 좀 수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1624년 이 당시는 임진왜란을 겪은 그 선조 임금이 백성들에게 그 상무 정신을 상당히 장려하면서 나라 곳곳에 많이 활터가 세워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현재 기록으로 보면은 그 입향을 광탄에 처음 내려온 이주를 내려오신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그 한 분인 양응함의 아들 양측이 1651년 여기에 이제 묵과에 급제한 사실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응함이 연로해서 1655년 효종 6년에 고향인 지평에 있었다 하는 그런 성종원 일기 등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종원 일기 이전에 그러니까 활터가 있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여기에 인조 2년이 이거 조금 잘못된 효종 2년이죠. 효종 2년에 묵과 급제했다 양측이. 근데 이거 좀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정이 세워진 1830년까지는 그 노천에서 습사를 하다가 사정 건립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약 한 400년 역사가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택승정 정자 모습입니다. 택승정이 옛날 원래 있던 그 송구평, 그 송구, 이것도 솔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송구는 땅을 점유한 일에 분치를 보완하고 역사를 표징하여 왔으며 중원지에 습사장이 시설되어 선조님들이 체질을 단련하신 도장이었다. 이렇게 그 연혁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그 활터가 대부분 갑오경장 이후에 묵과 폐지되고 뭐 6.25 전란이나 개발 등의 영향으로 사라진 것이 많습니다만, 또 남아있더라도 제자리에 있는 경우는 드물죠. 택승정 역시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수에 오다가 그 또 한국 전쟁 때 여기서 일부 소실된 것을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송구평에 있던 그런 사정이 현재 위치로 언제 이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금 택승정이 있는 위치에 여러 가문의 고적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게 뭐 비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신도비 이런 그 이제 비석들이나 이런 유적들이 고족들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때 아마 택승정도 그때 장소 변경이 다소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양씨 그 가문의 인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로는 어린 시절 택승정에 있던 그 송구평, 현재 그 수미뜰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풍 갔을 때 활도 폐지석을 어릴 때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현장 답사 등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 본 그 담터돌, 예, 그 담터돌도 그 한번 찾아보고 여기 옛날 활터 그 습사장 옛날 습사장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근데 뭐 벼슬길에 나선 사람들이 뭐 수백 명에 이른다 하는 그런 기록이 표지석에 있는데, 처음에 그 광탄에 이주한 그 종중은 음자 행렬 육형제 중에서 이제 그런데 그 육형제 중에서 이제 두 형제가 묵과에 급제를 했더라고요. 제일 맏형이 양응심이 선조 때 급제를 하고, 막내 양응함의 광해 때 1611년에 급제를 했고, 또 그리고 이 육형제 후손들이 조선 후기까지 대를 이어서 묵과 급제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쭉 찾아봤더니 뭐 무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묵과 박목 그 이런 그 자료들, 옛날에 과거 급제를 하고 난 사람들이 그 방목을 붙이는데 그 방목도 그런 기록 이런 것을 찾아봤더니 약 한 50여 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록이 또 사라진 기록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현재 한 확인된 인원만 50여 분입니다. 이 응자 행렬 그 형제들은 조선 초기 그 대제학 문양공 양성지의 그 6대손들입니다. 6대손이고 곡산공수 양윤정의 증손. 그러니까 여기에 곡산공 종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즉 이제 광탄 종중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진사 이상 판서까지 벼슬에 오른 인물은 그 우리 병현 양요의 그 양헌수 장군 등 수백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남항연시 문중은 대대로 문반이었으나 이제 광탄 입평 이후로 무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판서라든가 한성, 방면, 관찰사, 병마졸도사, 수군졸도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상관을 보면 대감 이제 당상관으로서 대감 배수는 뭐 총장을 비롯해서 뭐 한성 방면 지낸 분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감 이거는 정상품 당상관 이상이죠. 그분들은 이제 그 양주태 현역하신 분들 현역 그 택진경 현역하신 분들 그리고 통해서 약 한 30분 그 외에 이제 나리 이거는 뭐 정상품 당황한 이하 진사까지 이런 분들은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고요. 택진경이 이러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 1840년 어느 날 집행현감이 택진경을 남용하여 질탕 즐기며 놀고 있었다. 이때 청년인 숙천공 주성이 선두가 되어 현감에게 이 장소는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승낙도 없이 노느냐 착하시다. 현감이 연소한 자의 무리함을 크게 꾸짖었다. 공은 즉석에서 분개하여 그 노송주, 그 현감이라고 합니다. 노송주의 뺨을 치고 천자의 배 위에도 처사가 발을 걸치는데 성주의 뺨에 장부의 손이 갔던들 무엇이 어떤고 하니 현감이 그 영탁한 기품에 놀라 황급히 손을 잡고 동석동락하며 허심탄회하게 즐겨 놓으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뭐 그런 이러합니다. 숙천공 주성은 1847년에 그 정시 묵과의 급제를 하고 수군절도사를 역임을 하고 나중에 청백리로 녹선되고 숙천부사를 지냈다 이래서 숙천공 이렇게 되고 양주태와 형제간 양주태의 동생이 되는 분이라고 양주성은 천자의 배 위에도 처사가 발을 걸치는데 이 말은 이제 한나라 광무제가 천하를 얻은 후에 옛 친구인 엄자랑을 불러 같이 놀 때 자랑이 지존 천자의 배 위에 다리를 걸치고 옛날 그들의 우정을 가지고 대했다는 그런 고사를 인용을 했다는 그때 하여튼 뭐 그때 종중이 번성을 하니까 집행현감도 함부로 이제 대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택승정 요원은 표지석입니다. 그 정자 앞에 있는 표지석. 택승정 기문입니다. 이것은 기문은 우리 그 연구회에 우리 김기훈 이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윤백일 사백 이사님하고 두 분이 도움을 받아서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그 원문 내용들이 참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지금은 도와서 글을 좀 매끄럽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활속에는 유계의 하나이니 곧 무사히 일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얘기에 이르기를 활속에는 덕을 살피는 것이요. 관덕이죠. 향문주는 장의 유서를 밝히는 것이요. 천자에게 올리는 선비는 그들의 몸가짐을 시험하여 선발한다고 하였다. 문사와 무비를 겸하여 한결같이 된 뒤라야 군자의 덕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집행현 북쪽 신리 광탄은 양씨 누대 조상의 사당이 있는 고향이다. 양씨 가문은 대대로 문물을 견배하여
인간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선비들과 국난을 당하여 순국하는 신하들이 때때로 나와 가문이 빛났고 줄곧 고울의 자랑이 되었다. 현재 이 기문은 택승정 안에 걸려 있습니다. 옛 젖도사 양궁께서 정자를 택승이라 지어 편액하였고 후손들이 수선하여 석가래가 지금도 새 것 같다. 내가 품이 있는 선비들과 병신년 5월에 이 정자에 올라와서 살펴보니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쭉 내려오다가 밑에서 세 번째 줄 후반부에 이곳에 원수의 깃발을 세우고 삼군의 군사가 갑옷과 투구를 진퇴시킬 만하니 진실로 이름에 걸맞는 정자이다. 술이 몇 숭배 돌자 심연자가 내게 기문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정자의 이름이 활쏘기와 연관된 것은 그 실제적인 목적을 뜻한 것이니 그대는 대대로 이어온 장수의 가문의 후손으로 재기가 출중하고 기절이 뛰어나다. 어찌 활을 쏘며 백보 앞에 버드나무 잎을 맞추고 우리 천양이죠. 바위를 뚫는 석호, 바위를 뚫는 한 가지 재주만을 익혀 한 명의 적만을 대적하는 데 그쳐서 되겠는가. 장수가 되는 길은 천지 기미의 변화를 살피고 풍운의 도략을 간직하며 진의 극지장군과 같이 시를 읽고 예를 논하며 부한 광무제의 공신 정로장군 최준처럼 시경의 대아와 소아를 노래하고 투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자네가 해야 할 일이니 그대는 의당 힘써야 할 것이다. 정자 이름에는 뜻이 있으니 목가에서 택자가 모택자더라고요. 목가에서 활쏘기를 익히는 것은 선왕의 법도요. 읍하고 사양하고 오르내리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라는 의미로 택승이라 한 것이다. 자손이 조상의 업을 이어받고 성년의 가르침을 따르며 안으로는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곧게 하며 법도에 맞게 앞뒤로 움직이며 절차에 따라 활을 쏜다면 군자의 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정자는 무인들만의 무예 연습장이란 말인가. 내가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정자를 무예에 더하여 예와 악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 도리를 불어써서 연자에게 주니 심연자는 누구인가. 전인 평의 대수 양군 성환이니 바로 절도공의 아들이다. 병신년 5월 하순의 영가 김석규 지음입니다. 요 내용들을 조금 하나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문입니다. 요 원문은 다 읽지는 못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예는 우리가 잘 아는 선비의 덕목으로서 예악, 사어, 서수, 향음주는 아까 우리 좀 전에 발표하신 향사례와 같이 향음 주례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주대 향학에서 3년 동안 학업을 닦은 사람 중 우수한 사람을 임금에게 청거할 때 그를 송별하기 위하여 향대부가 베풀던 전별의 연회, 온 고을 안에 유생이 모여서 의병의 예를 지켜 술을 마시던 잔치였습니다. 삼군은 대제허가 가지는 군데 택궁은 활쏘기를 기회를 시험하던 장소를 말하고 이 영가 김석규를 영가는 안동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여기 보면 양주태는 이제 광통종중 응자행견의 8대 후손으로 1837년에 식년 묵과급제를 하고 선정관을 지쳐서 이제 병마졸도사를 지내신 분이죠. 양성화는 양주태의 아들로 은관이었습니다.
그 김석규와 교류하면서 택승정의를 부탁해서 기문을 남겼고 초대 광명의숙 숙장을 지키는 등 지내는 등 후손 양성을 위한 가문의 뜻을 실천하고자 힘썼다. 중간관 경무사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광명의숙이라 하면은 그 광톤 종중에서 운영하던 학계를 얘기하는 예입니다. 그 종중에서 후손들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서당을 짓고 그 서당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현재 그 용문 초등학교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대 광명의숙의 초대 숙당을 지냈다 그런 뜻입니다. 김석규는 이제 본관 안동으로 고종 때 주로 판사로 활동하던 그 법 개통에 활동하던 문신이었습니다. 이조 참판 김원건의 손자 김병수의 아들로서 김병지에게 입양이 되고 1864년 출생으로 택승기를 지을 때 나이가 32세였습니다. 법부, 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때 택승전 기문을 지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택승기의 작성 연도는 1896년으로 1894년 갑오경장 만 2년 후이죠. 그러면은 당시 화폐 이제 그 가치가 많이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물가 폐지가 되고 종래의 무예로서 이제 가치를 잃고 변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그 기문에서는 활쏘기를 무예에 더하여 예와 악으로 꾸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수의 길을 활잘쏘는 한 가지 재주에 그치지 말고 시를 읊고 예를 논하며 투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은 당시에 무가가 폐지되고 난 후에 양반들이 기대했던 활터는 예를 지키며 즐기는 운동 장소 이렇게 벌써 가치가 조금씩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읽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이 내용으로 제가 미루어서 짐작한 그런 글입니다. 해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후손들에게 당부한 그 말과 습사 정신이 이 글에 잘 나오는데 후손들의 당부한 말을 보면 요약을 해보면은 그렇더래요. 조상의 업인 활쏘기를 이어받아 예의를 지켜 발터를 오르내리는 군자의 행실을 따르며 안으로는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는 몸을 곧게 하라. 그리고 택승경 페이지 3개 아까 새겨진 이제 얘기하던 의에든 습사 정신 이것은 이제 안으로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곧게 하라. 정내지 직외체 우리는 이 말이 많이 보던 문구일 겁니다.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꿨죠. 정내지 직외체 이 말이 지금 갑자기 순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이 좀 순서만 바뀌어서 적어낸 내용입니다. 그 기문의 문구를 보면 이제 그대로 보면은 자손이 조상을 업을 이어받고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며 안으로는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곧게 하여 법도에 맞게 앞뒤로 움직이며 절차에 따라 활을 쏜다면 분작을 덕을 이루는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있죠. 원문에 보면 자기, 소선, 업, 복성훈, 정내지, 직외체 이렇게 쭉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풀이해 주신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구격은 우리 김기훈 이사님과 윤백일 이사님 두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택승정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몇 개의 그 신문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서 따왔습니다. 둘레 높은 숲의 활터는 평탄하고
한 줄기 맑은 시냇가의 언덕은 밝아 섬돌에 비친 햇볕 훈훈한 불빛 빈 전자에 바람 타고 솔솔이 울려오네. 속도 겉도 올곧은 군자되어 선조들의 습사를 뒤이어 힘쓰고야 발진 메고 돌아와선 몇 차례 차례 맞춰 술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만끽하는 봄의 정치요. 이렇게 우초 양재규가 쓴 시가 하나를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현재 탁증정은 양평군 향토유적 제2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 내부에는 탁승정기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탁승정 기문하고 그 다음에 3개의 심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그 주위에는 철제 보호책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무강 동편에는 이제 남원양씨와 관련된 유적으로 양흥한 그 신도비와 양헌수 신도비, 뭐 광덕 비각 이런 것들이 그 유적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 봉황점인데 이제 탁승정에 물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인근의 바로 봉황정인데 후손들은 이제 탁승정에서 활쏘기를 익히고 국은 봉황정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양현수 장군을 비롯한 문무겸존한 인물들이 양성되고 영의정 그 이항복 글 등이 이제 그 봉황정에 걸려 있습니다. 천과 마주친 절벽 위에 봉황정이 있는데 봉황이 춤추는 형상으로 경치가 뛰어납니다. 일명 구성대 혹은 남이정이라고 합니다. 인조 2년에 남원양씨 곡상궁 3대 후손으로 광탄에 거주하는 인사들이 건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뭐 소술도 되고 이렇게 해서 중수를 계속 해오게 있습니다. 요거는 향토유적 양평군 향토유적 제2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네, 활쏘기가 2020년도에 우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조상의 그 유지를 지키고 많은 인물을 배출한 요람이요. 또 흥미로운 얘기가 풍부한 활토로서 이 습사정신 안으로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굳게 하라 하는 그 탁승정의 습사를 귀중한 그런 유산으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뭐 아직 연구 내용을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되지만 그런 중간 과정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거기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저희 그 질문 답변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5시 41분이니까 시간이 또 충분히 좀 있어서 질문 답변 또는 의견 있으신 경우에는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유롭게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바로 양희선 접장님께 말씀 전달되고 서로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지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죠. 위치가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지.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잠깐 그럼 공유. 예, 그래 한번.
음. 오늘따라 되게 자, 지금 공유되셨나요? 자, 지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지도가 지금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황정 같은 경우에는 자, 저기 보면 지금 용문초등학교가 이쪽입니다. 용문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보면 지금 이쪽에 보면 약간의 지금 살짝 지붕이 보이는데 이 지붕 쪽에 이쪽 부분에 보면 네, 지금 이쪽 부분이 택승정입니다. 여기 지금 살짝 지붕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쪽 건너편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고요. 자, 그리고 요 길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에 지금 보항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 흑천, 네, 위쪽에 있는 여기가 흑천이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거리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거리 재는 걸 계산해 보면 여기서 공항정까지는 약 338m 정도,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들판 이름이 그 송구평. 예, 송구평. 송구평 같은 경우에는 공항정에 이제 여기 요 예, 네, 예, 북서편입니다. 지금 현재 흑천 바로 앞쪽에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들판, 네, 여기로 수정이 되고 여기에서 그때 저기 뭐야 토지석을 갔다고 하신 거죠? 어릴 때 소풍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쪽이 많이 안 파져 있어 들판이어서 스무들 거기서 아. 봤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천변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사실 예전에는 들판이었다는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공항역 바로 우편에 있는 요 들판 부분까지 해가지고 여기 어디선가 네, 그 표지석을 봤다고 하시고 지금 그러면은 태풍정이 여기 어디 있었다고 보시는 처음에 처음이에요. 처음에 네. 그리고 습사장이 설치된 곳도 저기로. 네 처음에 아. 짐작은 현재로 추정 그래. 네네네. 자, 택승정의 위치하고 지금 현재 위치는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서 용문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추후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추후에 여러 가지 그 가문과 연관되어 있던 그런 사적들이나 이런 거를 합치면서 일로 이동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공항정은 여기 있고 공항정 북쪽에 우편에 여기가 예전에 뭐 습사장이 있던 자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현장 답사를 해서 확인할 내용. 네. 이게 이제 흑천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그 볼을 하나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 물을 좀 가둬 놓고 있고, 이쪽에 그 여울이 이제 넓다 그래가지고 여울이 넓다 그래가지고 광탄이란 동네가 이름이 광탄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 예. 이 여울이 넓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물이 이대로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남한강으로 들어갑니다. 저 양평군 계곡면 쪽으로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이. 지금도 여기 실제로 여기 가보면 여기 밑에 내가의 자갈들이나 이런 게 색깔들이 약간 검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여기에 비석액들도 여기 와서 비석액들도 들어있고. 이제 자, 네, 마무리.